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6건의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이 법안들의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제2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겁없는 내란 공범 내란 대행 한덕수의 거부권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또 내란 수계의 변호인, 아니 조력자 석동현 변호사의 여론이 중립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개소리까지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니라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미쳤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내란죄를 저지른 내란 수계는 보름이 넘도록 천하태평하게 대통령 관저에서 술을 처먹고 있고 그의 부인은 핸드폰을 사방팔방 돌려대며 제기에 칼날을 갈고 있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일까요? 언제까지 이 꼬라지를 지켜봐야 하는지 정말 제가 돌 지경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내란 공범,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고 합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윤석열 시즌2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이 이미 열흘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까지 마쳤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서둘러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십시오.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도 조속히 공포하십시오. 시간 끌기는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 역시 없어야 합니다. 국회가 추천 절차를 마치는 즉시 재판관 임명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도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십시오. 한덕수 대행은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본분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12.3 내란 사태의 피의자로 얽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운영을 고리로 한 방패막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자리는 결정을 하라고 앉혀놓은 자리가 아닙니다. 내란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건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야당의 국민을 위한 배려였는데요. 역시 그 밥의 그나물이라는 사실만 확인시켜줬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은 내란 수사에 일절불응하고 헌법재판소 심판 준비에 몰두하는 가운데 한대행 역시 수사방해를 모르쇠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확답을 미루는 등 사실상 지원사격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이도 모자라 윤석열의 무기였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는 그대로 승계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정국 안정은 고사하고 다시금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법은 차치하더라도 내일 있을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반드시 내란 동조죄를 물어 즉시 탄핵해야 하는데요. 더 두고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 시간을 끌며 탄핵 재판까지 무력화하려는 속셈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과 국힘당과 이미 공모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후폭풍 따위는 걱정하지 말고 당장 탄핵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언론의 이러한 지금 여러 가지 궁금증을 이렇게 무작정 우리 진영에서, 즉 윤 대통령님이나 윤 대통령을 돕는 진영에서 계속 그냥 아무 소리도 않고 아무 어떤 반응도 안 보이는 것만이 저는 꼭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해서 제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 정말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수위가, 제가 과시욕에 빠진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은 어쨌든 우리 언론에 알려서 혹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초반 사항을 좀 알려드리는 것이 나중에 대통령님의 또 우리가 입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건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문답 소통을 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초반에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시고 혼돈스러웠지만 지금 조금씩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왜 하게 됐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균형 있게 보는 어떤 시각들도 나타나고, 그래서 좀 그러한 여론에 좀 차분하게 바라보는 그런 여론의 변화도 저는 감지된다고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자의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보름 전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눴던 자가 이게 할 소리인가요? 석 변호사는 계엄령 이후 초반에 국민께서 많이 놀라시고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조금씩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왜 하게 됐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균형 있게 보는 어떤 시각들도 나타나고 있다며 여론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마침 오늘 발표된 듣보잡 여론조사에서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24.2%가 나오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있다다 싶어 물타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탄핵당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24.2%라고요. 조앤 CNI라는 듣보잡 여론조사 회사가 스트레이트 뉴스라는 듣보잡 뉴스의 의뢰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역시나 응답률은 4.7%였고 무선 RDD를 이용한 AL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나가 역시나였는데요. 조사한 연령대가 50대에서 60대로 과표집되었고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조사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 조작된 여론조사라는 예측이 가능했는데요. 이런 조사가 발표되자마자 윤석열 변호인의 기자회견, 그리고 이어진 이런 발언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건 이날 벌어진 국격전은 외신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이들은 쪽팔림도 부끄러움도 없는 거죠. 외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보도될 국내 언론이 아닌 외신을 상대로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내란죄를 부인한 겁니다. 외신까지 불러서 지금 내란죄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연 건데요. 정말 부끄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추락하는 국격을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윤석열은 법적 쟁점 부분에 있어서는 당당한 입장이며 법 절차상 직접 소신을 밝히겠다는 건데요. 내란숙의 윤석열은 내란죄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국가적 비상사태라 판단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라는 주장을 거듭 해댔는데요. 전 국민에게 예고하는 내란이 어딨냐며, 그리고 우리는 계엄 해제 절차도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계엄을 예고했나요? 느닷없는 계엄 선포 아니었습니까? 아주 물타기가 점입 가경입니다. 정말 이쯤 되면 미친 거 아닐까요? 정말 심신미약이나 금치산자로 무죄를 받기 위한 쇼일까요? 전 국민이 지켜본 계엄 내란 사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란 수계와 그 조력자들이 이 회개망측한 개논리를 펴고 나선 이날 또 다른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졌는데요.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 수계 윤석열이 급기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강제로 납치해 구금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대체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뭘까요? 국가를 전복하려는 시도, 이건 분명 내란입니다. 사성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12.3 내란 사태 당시 정보사 소속 HID 특수공작원들이 선관위 과장급 핵심 실무자들을 제압하고 체포하는 임무를 받았다고 폭로했는데요. 자, 이런데도 내란이 아닙니까? 대통령의 선거 조작이라는 망상이 현실에서 선관위 직원들을 살상하려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건데요. 아무리 물타기를 해도 쏟아지는 증거는 윤석열을 내란 수계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짜로 저도 너무 충격이 큰 건데 그 정보사에 30명 모여 있었던 인원들 HID 첫 번째 임무를 확인을 했어요. 첫 번째 임무가 뭡니까? 그 모여 있는 인원이 38명이었고요. 30명이 아니라 첫 번째 임무가 선관위에 가서 5시에 출동을 해서 새벽 12월 4일 날 5시 40분까지 도착하고 거기 선관위 직원, 과장하고 핵심 실무자 30명을 납치를 해서 비완 문속으로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무력을 써서 납치를 해서 데리고 오래 해서 무력을 어디까지 써야 되느냐라고 그 정보사령관하고 대령 두 명한테 요원들이 물었더니 케이블 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손을 묶고 발을 묶고 두건을 씌우고 데리고 손발을 올 줄- 묶어서 두건을 씌우라고? 네, 두건을 씌우고 정상적인 체포가 아니잖아 이거는. 예. 납치죠, 납치. 납치네 진짜. 케이블 타이로 손도 묶고 발도 묶고 두건을 씌워서 오라는 거였고. 선관위 직원들 30명을 네네. 그리고 그- 팀은 한 4명 정도 편성해서 차량을 한 20대 준비를 했더라고요. 민간 차량을. 야 이거 소름 끼친다. 네. 그리고 또 1개 팀은 비완 문서고가 이미 나왔잖아요. 예. 비완 문서고로 1개 팀은 가서 한 50개 정도 방을 확보를 하고 있어라. 그러는 거. 자 그러면은 네. 첫 번째 임무가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네. 우리는 선관위 가볍게 생각했는데 네. 사진 찍고 갔다고. 네.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 네. HID가 따로 준비되어 있었는데 네. 30명의 명단이 있었고 네. 자기들이 납치할 네. 30명을 납치해가지고 손발을 타이로 묶고 네. 그다음에 두건을 씌운 다음에 어딘가로 30명을 몰아넣어라. 네. 비완 문서고로 몰아넣은 거죠. 그 이건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사진을 찍은 인원은 정보사의 다른 참모 조직이고 그거는 정보사 네, 하긴 정보사인데 정보사. 딴 데고. 딴 데고 여기 모여 있던 인원에게는 그 납치네? 그러한, 네. 요인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을 납치해서 비완 문서고로 데리고 오라는 거죠.